자, 맨해튼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종욱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지난 밤 사이에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실물 경제 지표는 계속 그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고, 이 사이의 간극에 대한 그 월가의 좀 시각을 보여주신다면서요. 예,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지금 미 증시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들은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 간극이 더욱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물 경제야 이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데이터고, 증시는 사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이제 항상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간극이 벌어져도 좀 너무 심하게 벌어졌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의 주요 경제 전문 미디어들은 이에 대한 분석 기사들을 지금 속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기사는 그 위험한 간극, 증시와 실물 경제 사이의 그 위험한 간극이라는 표지로 그 타이틀을 내고서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표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밑은 그 월스트리트고 그 위는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절벽과도 같이 깊고도 크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지난주 5월 8일에 경제는 이렇게 나쁜데 왜 주식시장은 랠리인가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어제 전략가들은 미국 주식의 갑작스러운 질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몇 가지 분석 기사들을 좀 모아서 그 요점을 좀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연준에서 수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연준과 연방 정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부양책입니다. 즉 지난 3월 말경이죠. 3월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곤두박질 치던 S&P 500와 나스닥이 모두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반등을 시작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의 반을 회복했고, 나스닥은 거의 낙폭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방 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신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신 재무장관도 써야 할 돈을 쓰겠다라고 밝혔고, 제롬 파월 의장도 경기가 본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때까지 이런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시장 보양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V자 회복에 대한 강한 배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곧 비즈니스도 리오픈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스타벅스 앱 다운로드라든가 석유 수요 같은 그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지표들을 보면 이게 상승을 미묘하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올 하반기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본궤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걸 뜯어보면 모두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사실 거대 테크주, 즉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몇몇 거대 테크주만의 잔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테크주들의 그 마켓캡이 웬만한 국가의 그 시총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주식 외에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 국채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죠. 일드 커브가 지금 가장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페드가 이제 전격적으로 그 강력한 양적 완화를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 가리지 않고 채권들을 국채뿐만 아니라 그 회사채도 사고 있죠.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가격들이 오름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계속 밑으로 미터로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펀드를 운영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주식시장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미국 주식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펀드들이 빠져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몇 가지, 5가지 종목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도 너무 그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쏠렸었는데 이번에도 걱정된다 이런 그 인식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월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현지 상황, 현재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우려가 지금 마찬가지로 팽배해 있죠. 그 과거에 그런 기억도 있고 이런 테크주들이 현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좀 동떨어진 충격으로부터 좀 동떨어져 있지만 언제든 지금 상황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전반적으로 그 임의적으로 그 정부의 돈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랠리이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가 재유행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랠리는 가라앉을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된 투자 심리는 이런 거대 테크주들에도 그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한편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예, 맨하탄 지금 뉴욕주 북부 3개 지역은 금주 말부터 부분적인 경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주지사가 밝히고 있고요. 뉴욕시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비즈니스 셧다운 해제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시장이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